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문제 3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 분석 보고서 2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 트리맵하고 텍스트가 조합된 형태로 전체 이 분류 기준들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 트리맵을 이렇게 가로 형태로 눕혀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필드에 대한 그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본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행렬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 꺾은 선형 차트하고 세로 막대 차트 결합된 형태로 이제 파생 변수들, 그러니까 측정 값을 만드는 내용들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부터 만들어야겠죠. 텍스트는 이전에 했던 페이지 2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데 조건이 동일하다면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번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는 맞죠?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측정 값을 우선 만들으라고 했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 구매당 매출, 그 다음에 구매당 수량, 매출 이익률, 원가율 이렇게 네 가지 측정 값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함수는 크게 어려운 함수는 없습니다. divide, sum, count rows 이런 정도의 average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구매당 매출부터 측정 값에 새 측정 값을 선택하시고 구매당 매출이니까 당연히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디바이드를 쓰라 그랬으니까 디바이드를 써서 썸을 해줄 거예요. 뭘 해줄 거냐면 매출 금액을 해주셔야겠죠. 판매의 매출 금액.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카운트로 해서 이거는 매출, 판매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판매 테이블 전체의 판매 건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 단위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고 소수점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하나 더 두 번째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매당 이번에는 수량, 판매량이죠. 또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divide, sum, 판매의 수량을 count rows의 판매 테이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매출 이익률. 매출 이익률은 이제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매출 금액이 분모가 되고 매출 이익이 분자가 되면 되겠죠. 매출 금액 중에 매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ivide 그래서 sum 여기서 매출 이익이 분자가 돼야 되겠죠. 매출 이익 판매 테이블에 매출 이익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매출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율. 원가율은 뭘까요? 원가율은 이제 원가를 그 구매 단가로 나눈 거겠죠. 판매 단가로 나누는 게 이제 원가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합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나당 단가를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버리지를 쓰라고 했네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또 써보겠습니다. 원가의 평균, 원가, 제품의 원가를 에버리지, 역시 단가도 평균으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의 단가, 에버리지 해서 두 개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식 지정하는 거를 빼먹었는데요. 한번 쭉 전체적으로 서식 지정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구매당 매출은 셋째짜리, 그 다음에 구매당 수량 역시 콤마 하고 소수 좀 없애주고요. 네, 매출 이익률 서식은 여기 퍼센트를 지정을 하고 소수 두째짜리, 그리고 원가율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지정하고 소수 두째짜리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다 측정값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쭉 나란히 총 8개의 텍스트와 그 다음에 트리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우선 만든 다음에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분류, 사이즈, 색상, 수입자, 제조국, 제품 분류, 시도, 채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분류로 만들어줬는데 요거를 14 굵게 가운데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는 70으로 해줘라. 그래서 글꼴 크기가 14 굵게 가운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70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을 보시면 크기가 너비가 70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높이는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분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분류에 대한 트리맵이 들어가야겠죠. 트리맵. 그래서 트리맵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트리맵은 여기 있습니다. 도너츠 오른쪽에 있는 트리맵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위치를 적절하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 테이블의 분류명을 범주로 갖고 값은 다 매출 금액이죠. 그래서 범주에 분류명을 지원해 줬고요. 값에다는 뭐를 넣냐면 매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을 여기 보시면 제목을 해제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글꼴 크기를 또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는 520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해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글씨를 12로 해주고 그 다음 범주 레이블도 표시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글씨를 12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 너비를 520 이렇게 해줬습니다. 분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에 맞춰서 해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경계에 맞춰서 왔습니다. 자, 밑으로 좀 더 커져야 되겠죠. 숫자가 안 보이니까 숫자가 보일 때까지만 한번 키워봤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그러면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제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트리맵부터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6, 8. 네. 8개. 2, 4, 6, 8. 크기를 조금 더 키워도 괜찮을 것 같네요. 크기를 70으로 키워보겠습니다. 75까지 키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텍스트도 거기에 맞게 다 만들어졌고요. 우선 이름부터 이제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품 테이블에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이즈 분류명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 여기는 색상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에 색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입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조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제품 분류명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요거는 시도. 예. 시도는 거래처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죠. 거래처의 시도.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네. 분류 거래처의 시도. 그 다음 채널에 거래처의 채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8가지에 대한 잠시만요. 이 글씨가 지금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4 크기에 굵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하고 복제를 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크기를 높이를 좀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높이를 40 정도로 맞춰주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출 보고서 밑에 테이블 위치하신 다음에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주시고요. 네,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품의 제품 코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단가, 원가율, 판매 아이디, 매출 금액, 매출이익, 매출이익률, 구매당 매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그 다음에 원가율, 그 다음에 판매 아이디, 그 다음에 매출 금액, 그 다음에 매출 이익, 그 다음 매출 이익률, 그 다음에 구매당 매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조금
네, 이름을 조절하면 이제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요거는 이름을 단가 하고 평균을 주라 그랬어요. 평균. 그렇겠죠. 단가니까. 아까 단가 우리 평균으로 그랬죠. 판매 원가율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측정값이니까. 요거는 판매 아이디는 판매 건수.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 매출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좌우 스크롤 생기는 것도 없어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제 서식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번 열머리끌 서식을 굵고 1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해줬습니다. 쪽에 이렇게 조금만 크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매출액 계열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했고, 조건부 서식을 세 군데 지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였느냐면, 원가율, 조건부 서식을 배경색으로 넣어줘라. 확인,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배경색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조건부 서식, 배경색, 확인. 그 다음은 매출 이익률, 조건부 서식, 배경색, 확인.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갈 그 막대 차트하고 꺾은 선형이 결합된 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4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죠.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예, 요거를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날짜 테이블의 날짜 필드, 판매의 매출, 구매, 매출이익, 측정값의 매출이익률 이렇게 쭉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의 날짜에서 연도만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Y축에는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매출이익, 매출 금액, 매출이익 이렇게 넣어줬고요. 잠시만요. 매출이익. 그 다음에 선에는 측정값의 매출이익률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서식은 이제 제목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X축 유형을 범주별로 수정해 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의 계열 중에서 매출액 매출이익을 오프하라고 했습니다. 매출액 오프, 매출이익 오프.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 이익률만 남겨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출 이익률은 어떻게 바꾸냐면 글꼴을 굵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여기 지시한 샵 F02199 이 값으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는 제로.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드 이름을 바꿔줘야죠. 필드 이름은 여기 매출 금액이 아니고 매출액. 그 다음 여기도 매출 2.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두 번째 거는 요거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게요.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했고요. X축은 동일하고 Y축은 단가와 원가. 단가와 원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품 판매의 단가, 제품의 원가. 그래서 여기는 평균으로 바꿔줘야겠죠. 평균. 여기는 단가, 여기는 원가. 그 다음에 Y축은 원가율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원가율은 측정값에서 우리가 만들었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바꿔주실 부분은 저거죠. 제목도 오프됐고, 이 부분도 다 알맞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에서 지금 단가는 오프, 원가도 오프, 그 다음에 원가율만 값에 볼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을, 색상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색상이죠. F521999. 그 다음에 투명도를 제로로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사해서 세 번째 거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X축은 동일하고 Y축은 뭘 사용할 거냐면 판매 테이블의 수량만 사용하실 거예요. 수량. 또 수량. 그 다음에 Y축으로는 구매당 수량. 마찬가지로 여기도 데이터 레이블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 부분에서 수량은 오프 해주시고 구매당 수량의 값을 볼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을 같은 색으로 바꿔주고 투명도는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매당 수량이 소수 자리가 없으니까 구분 좀 잘 안 되는 면은 있지만 일단 지시사항대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하나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뭘 썼냐면 Y축을 판매 ID 개수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개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이름을 판매 건수. 그 다음에 Y축은 뭘로 했냐면 선 Y축은 구매당 매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가서 값 부분은 그 전에 여기 판매 건수는 오프, 그 다음에 구매당 매출만, 값 부분은 볼드, 그 다음 배경 부분을 색깔을 요 색깔로 해주시고 투명도는 0으로 해주시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요. 어떤 게 남았냐면 이 부분,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탐색기 기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2 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오른쪽 화살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탐색에서 3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3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기 페이지를 눌러기 그 작업 유형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삽입에 보시면 단추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다가 배치를 해줬고요. 여기 작업을 유형을 페이지 탐색에서 대상을 문제 3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페이지로 가서 단추 왼쪽 화살표 단추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그 작업을 뒤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페이지 탐색 2번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 지문에는 뒤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책갈피는 이제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눌러보시면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3페이지 왔고 다시 뒤로 가기. 여기 이제 페이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목표를 한 50분 정도까지 풀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걸로 목표를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문제를 풀 수 있는 파일 그리고 정답 파일은 데이터 스토리 답이 .tstory.com 이 아래에 제가 주소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경로를 이용을 해서 방문하셔서 문제도 확인하시고 파일도 다운로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실기 예상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